안녕하세요. 저는 더도 성형외과 엄재호 원장입니다. 이번 시간에도 제가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해보는 식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당연히 있어요. 있는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. 왜 그러냐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어디까지나 이거는 성형수술이고 미용수술이기 때문에 정답이 없어요. 어떤 분들은 콧대를 높게 하고 싶고 어떤 분들은 뭐 콧대는 좀 낮지만 코끝을 높게 하고 싶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. 물론 큰 틀 안에서는 내 얼굴의 비율을 해치지 않는 실리콘의 높이를 사용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는 한데 그 안에서 이제 환자의 취향을 최대한 반영해서 실리콘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. 내 코는 몇 미리의 실리콘을 쓸 때 맞아 라고 얘기하는 거는 환자 본인한테는 정답이 있을 거예요. 왜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취향이 확고히 있으시다면, 내가 생각하는 내 코의 취향이 딱 있다면 그 미리수가 정확히 있을 거고, 어떤 분들은 그냥 원장님 알아서 맞춰서 해주세요 하면 또 그러면 이제 원장님들의 취향에 맞춰서 좀 코에 실리콘을 선택해서 쓰게 될 것 같아요. 이거는 진짜 중요합니다. 상담할 때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. 이거는 진짜 사람마다 너무 달라요. 어떤 분은 한 2mm짜리 실리콘만 넣어도 코가 굉장히 높아 보이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한 8mm, 9mm, 10mm 써도 그렇게 높지 않아요. 실리콘의 미리수를 얘기할 때 그 미리수가 어디를 얘기하냐면 딱 눈과 눈 사이, 요 중심, 제일 낮은 부위, 이 부분을 얘기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 부분의 높이가 몇 미리 높아지냐, 요 차이예요. 근데 당연히 사람들마다 이 부분이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단 말이죠. 근데 생각보다 그 베리에이션, 그 차이가 굉장히 커요. 그래서 2, 3, 4, 5, 6, 7, 8 막 이렇게 실리콘 미리수가 있는데 친구는 3mm짜리만 써도 높은데 저한테는 왜 5mm짜리 권하세요?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해요. 그럼 저는 그냥 3mm 정도만 썼으면 좋겠어요. 막 이러시거든요. 근데 사실 그거는 좀 추천하기 어려워요. 상담 가셔서 원장님께 저는 몇 미리짜리 썼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사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왜냐면 보형물이 들어가는 수술, 또 가슴 수술이 있잖아요. 가슴 수술 같은 경우는 보형물 사이즈에 따라서 커지고 작아지고 이게 어느 정도 좀 명확히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코 같은 경우는 지금 1mm 단위잖아요. 사실 저희가 쓰는 거는 0.5mm 단위로 쓰거든요. 이 0.5mm 단위에 따라서 느낌 차이가 확실히 있는데 수술 많이 해보신 선생님들이 훨씬 더 정확하게 아실 거예요. 그래서 사실 그게 환자분들이 와닿게 아시기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. 오히려 저는 추천드리는 게 하고 싶은 코의 사진이나 콧대를 높게 하고 싶다든지 뭐 이런 느낌을 좀 말씀드려서 거기에 맞는 실리콘을 추천을 받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. 단순히 이게 높이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실리콘의 모양도 굉장히 다양하고 이제 선생님들이 나온 실리콘을 그냥 띡 넣는 게 아니라 다 그걸 또 깎아서 코에 맞게 카빙해서 쓰거든요.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제 환자분들 중에도 저는 4mm 이상은 절대 안 썼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근데 환자분은 한 5mm는 써야 제가 볼 때 모양이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도 그래도 저는 4mm에 맞춰주세요 라고 해서 맞춰서 수술을 하고 나면은 나중에 그때 원장님 말씀 드릴 걸 그랬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거든요. 그런 수치적인 것보다 코에 있어서는 느낌이나 내가 원하는 뉘앙스를 이렇게 좀 어필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부작용을 뭘로 보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요. 일부는 사실이에요. 원래 코에 비해서 높은 실리콘을 쓸수록 변화폭이 크다는 뜻이겠죠. 비대칭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틀어짐의 문제 같은 게 아무래도 조금 더 생기기가 쉬워요. 내 코에 맞게 핏하게 실리콘을 넣어도 실리콘이 자리를 잡으면서 약간씩 움직여지거든요. 이 움직여지는 양이 실리콘이 높을수록 적게 움직여도 그게 잘 보일 수 있겠죠. 그런 문제가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많이 높게 할수록 내 피부 입장에서는 훨씬 더 타이트해질 거예요. 피부가 타이트해질수록 콧대에 실리콘이 비쳐 보이는 확률이 조금 높아질 거고 피부가 얇으신 분일수록 혹은 피부의 여유 공간이 적은 분일수록 좀 그런 리스크가 좀 더 증가할 것 같아요. 근데 실리콘을 높게 쓴다고 염증이 잘 생기냐 이거를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거는 꼭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. 크게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눠 보자면
미간 쪽이 높고 앞으로 갈수록 좀 낮아지는 느낌의 실리콘이 있고, 반대로 미간이 낮고 내려올수록 높아지는 실리콘도 있어요. 그런 게 필요한 경우도 있거든요. 보통 그냥 크게 나눠서 생각하면 그런 두 가지 타입인 것 같고, 물론 그 안에서도 이제 굉장히 여러 타입으로 세분화해서 우리는 사용하고 있는데, 여기가 중간 정도의 높이고 밑에가 좀 많이 높고 뭐 이런 것도 있고, 이렇게 커브 모양도 다양합니다. 근데도 그렇게 많은 종류가 있어도 다 그걸 또 깎아서 쓰게 돼요. 코 모양에 다 딱 맞지가 않거든요. 미리수를 얘기할 때는 미간의 높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일반적인 거고요.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조금 애매해요. 어떤 분들은 미간이 굉장히 높은데 코끝이 낮아요. 그런 분들은 코끝은 좀 많이 높이고 상대적으로 미간은 좀 덜 높이게 될 거예요. 그러면 환자분들한테 제가 실리콘 높이는 좀 낮게 쓸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. 왜냐면 미간은 많이 안 높이니까. 그러면은 그럼 코가 너무 낮은 거 아니에요 라고 인식할 수가 있어요. 근데 좀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여기는 낮고 밑으로 내려올수록 좀 높아지는 타입의 실리콘을 쓰기 때문에 딱 실리콘의 미리수가 내 코가 얼마나 높아졌냐 라고 생각하는 것도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. 제가 이제 환자의 마음에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최대한 환자분의 취향을 파악하려고 하는 거고, 환자분들은 자기 취향을 좀 최대한 어필하시는 게 좋아요. 그래야지 서로 원하는 지향점이 같아져서 수술을 했을 때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렇다고 또 너무 막 공부하려고는 하실 필요는 없고요. 그냥 내 코는 이런 게 마음에 안 드는데 뭐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다, 이런 정도만 좀 생각보다는 좀 가볍게 생각하시고 상담을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이 정도 해보고 다음번에 또 재밌는 주제로 돌아와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